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기기 B파트 10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를 통칭해서 동기기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유도기에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동기, 속도, 그죠? synchronous, 따라하는 거죠. 동기화되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로 나누는데 우리가 동기 전동기를 다른 말로 동기 조상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기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요것은 역류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기에는 회전 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유도기에서는요, 이렇게 NSS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요 안에 있는 원판도 따라서 회전한다. 그래서 여기 외곽으로 회전하는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했고, 요 안에서 회전하는 것을 N이라고 쓰고 회전자 속도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NS는 N이 수식이 이퀄가 되면은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되지 않죠. 그 이유는 NS를 따라가는 N이 밖에서 돌아가는 회전 자계가 안에서 따라가는 거와 반드시 뭐가 생긴다? 슬립이라는 놈이 생긴다. 슬립. 그래서 이 슬립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 슬립으로 인해서 유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반면에 자, 우리가 알아볼 것이 동기기에 대한 회전 원리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유도기에서는 계자가 외부에서 이렇게 돌아서 안에 있는 회전자기가 따라서 돌아갔죠. 근데 우리 동기기는요, 똑같이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권선을 감아요. 그리고 안에다가 이 자석을 아예 감아서 자석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N극과 S극이면 같은 극끼리 미니까 이게 회전이 되겠죠. 회전이. 자, 요것은 요 계자 측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계자고요. 전기자고, 이게 전기자가 되죠. 자, 요거는 회전 계자인데 회전하는 계자다 그래서 회전 계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회전 계자. 자, 계자가 돌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를 돌아야 이게 한 바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도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돌기 때문에, 그죠? 외곽에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슬립만큼 차이가 나고 돌아가는 속도가 나온 거죠. 근데 반면에 동기기는 안에 있는 회전 계자가 한 바퀴 돌게 되면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얘는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은 많지 않아요. 자,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F다. 그죠? 요게 단위가 RPM, 분당 속도였죠? 이것을, 초당 속도, 스몰 ns로 바꾸면 P분의 120 F 곱하기 초니까 60분의 1로 나눠주죠? 그래서 RP 단위가 sec S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공식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주변 속도예요. 주변 속도 V는 파이 D 60분의 N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단위는 메타 퍼 세컨인데, 자, 제가 원을 한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똑같이 원이죠. 근데 이 원은 이거보다 작고 이게 더 크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려요. 자, 한 바퀴 돌렸을 때, 자, 원주율 구하는 공식은 파이 D, 그죠? 파이 D죠. 이것을 풀어서 볼 때 2파이 R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도 파이 D 한 바퀴고, 한 바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도 한 바퀴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직선으로 쭉 끌어당겨 보면은 이쪽 선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이제 같은 한 바퀴지만 이 한 바퀴에 대한 거리만큼 속도가 다르더라. 그죠? 그것을 주변 속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선법이죠. 권선법이 있는데 전기자 권선법이죠. 자, 첫 번째로 권선법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집중권이라는 게 나와요. 동기기를 직선으로 펴게 돼서 홈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자, 집중권은 이 코일을 여기에다 이제 몰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집중권. 이게 집중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분포권은 이러한 코일을 감을 때 나눠서 분포해서 이렇게 감는 방식을 우리가 분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중권하고 분포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전기가 더 많이 발생이 될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코일이 많이 감겨 있는 쪽에 전기가 더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게 더 전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권법을 보면 전절권이라는 게 있어요. 또 단절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를 대립해서 보면요, 요렇게 동기기를 하나 그렸으면 여기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여기 대각선 부분으로 이렇게 똑같이 동상으로 같은 양의 권선을 감는 방식. 여러분 여기 부분을 우리가 극피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극피치. 권선과 코일을 걸려오는 거기를 우리가 극피치. 다른 말로 슬로 피치라고도 해요. 그리고 코일이 감기는 이 부분에 하고 이 부분 간격을 우리는 코일 피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거 감기는 거.
그래서 요 간격을 대립하는 것을 대립해서 상대 쪽에 똑같이 권선을 갚는 방법을 전절권. 그리고 단절권은 여기에다 코일을 감았으면은 대각선까지 가지 않고 한 요 정도 한 70% 위치에다가 감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전절권이라고 합니다. 자, 전절권과 단절권에서는 어떤 쪽이 전기가 많이 발생이 될까요? 네, 그렇죠. 전절권에서 훨씬 더 많은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요게 전기가 많지만 우리가 집중권하고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전기는 많이 발생이 되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고조파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고조파는 3고조파, 5고조파, 특히 홀수로 나가요. 7고조파가 발생이 돼요. 일반적인 우리 파형이 이렇게 정연파로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전기는 많이 발생되지만 이런 노이즈 성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거하는 목적에서 전기는 조금 덜 나오지만 분포권과 단절권을 우리가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택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고조파 제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가 된다? 파형이 개선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수식을 유도하여야겠지만 유도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역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분포권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결과식만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자, KD라고 쓰고요. 자, KD는 집중권의 유도 기전력 분의 분포권의 유도 기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걸 수식으로도 풀어보면 Q sin E M Q N 파이 분의 sin E M 분의 N 파입니다. 자, 요 공식 하나 여러분 암기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M은 상수를 나타내고요. N은 고조파 개수라고 돼요. 고조파 수. 그리고 Q는 매극 매상의 수. 슬로스예요. 슬로스. 자, 여기에서 이 Q의 값을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Q는 상수 곱하기 극수 분의 총 슬롯의 수 라고 우리가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혹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동기기기에서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유도 기전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값이. 그죠? 자,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 2는, 그죠? 2는 4.44 kW f 파이 n 볼트, 이렇게 되죠. 4.44 kW f 파이, 그죠? 여기에서 f는 주파수가 되고요. kW는 권선의 개수, 파이는 자속이고, 됐죠? 자, 세 번째로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지금 직류기와 지금 우리 동기기에서 나오는 전기자 반작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류기에서는 이렇게 코일을 감아요. 감아 놓으면 N에서 S로 전기를 흘리게 되면 똑바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석들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요 탈락되는 요런 놈들이 있다. 자석 파이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대책은 보상건선을 감아라. 자, 보상건선을 여기 요축에 감겨있는 건선의 양만큼 똑같이 여기다 감는 거죠. 여기다 감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자석이 생기는 것만큼 여기다가 극을 만들죠.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극이라 그러죠. 보극을 설치한다. 아니면 요렇게 지금 삐뚤어지는 것만큼 전체가 흐트러진 거니까 약간 요 반대쪽으로 한 15도 정도를 틀어 놓는다. 그래서 중심선을 15도 가량을 틀어 놓는다. 자,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먼저 원을 3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동기기의 회전계자는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돌겠죠. N에서 S, 그리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안에 있는 이 회전계자는 N에서 S로 흐르니까 요 방향으로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하는 계자의 그 자기장의 방향과 계자의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전류가 증가한다 그래서 증자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N에서 S인데 이게 N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방향은 이렇게 되고, 자,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제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장이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가 감소한다 그래서 감자작용이다. 근데 이 두 가지 작용을 잘 보면요, 지금 안에 있는 회전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축으로 되어 있죠. 직축. 직축 방향. 그러면 이렇게 횡축으로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횡축. 그러면 n에서 s는 방향은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가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요 방향과 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교차하죠. 이렇게 교차하는 겁니다. 교차 자화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프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다시 0도가 360도하고 0도하고 같겠죠. 그리고 자, 0도 측과 180도를 우리가 전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요. 세로 측을 우리가 전류 베이스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1사분변, 2사분변, 3사분변, 4사분변 이렇게 되죠. 회전 방향은 0도에서 180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전압이 전류보다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돈다고 했죠? 전압이 전류보다 느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느리다, 늦다, 그죠? 그리고 전압이 전류보다 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반대로 전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봤을 때, 기준을 봤을 때 이 전압은 앞에 있는 전류보다 늦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류는 요 앞에 있는 전압보다 늦은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여기 전압은 요 전류보다 늦은 거예요. 그죠? 여기 전류는 요 앞에 전압보다 늦은 겁니다. 그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썼으면은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감자를 2개를 올립니다. 감자. 자, 밑에는 증자. 이렇게 써줘요. 자, 요런 그래프 쓰고 왼쪽으로 우리가 발전기, 얘는 전동기. 자, 전기자 반작용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는 요 문제로 해서 다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발전기가 전류가 앞설 때는 언제죠? 발전기는 이쪽이니까 전동기 일단 땡이에요. 그죠? 전류가 앞서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3, 4분변에 증자가 된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전동기가 전류가 앞설 때는 어떤 겁니까? 자, 발전기 있죠? 이쪽은 땡이에요. 그죠? 전동기 이쪽 번에 전류가 앞선 거는 90도죠? 그래서 요거는 감자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나오면 맞히실 수 있어야 돼요. 자, 9차 시강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차 시강에서는 특성시험과 병렬운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